안녕하십니까. 에이빅뉴스 김기대 발행인입니다. 오늘 CS 레전드가 진행하는 페이스2페이스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컨퍼런스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유의할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곳에 와주신 분들의 참석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든 진정으로 본인 스스로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는 의미에서 A부터 H까지 8개의 영어 단어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선 유연한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오늘은 어렵고 딱딱한 기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 몸과 머리에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평소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본인의 정치 이념이나 종교에 대한 신념은 이 시간만큼은 오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아닌 말하는 사람에 집중해 주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과 사람에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또 남다른 것을 발견해 내십시오. 제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전혀 다른 의미의 가치 있는 키워드를 많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능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영상에서 디지털 이펙트로 차원이 다른 질감을 만들어내듯 오늘 얻은 이펙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보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냥 몰입해서 즐기시면 됩니다. 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위대한 생각을 장착해 보십시오.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대한 생각을 통해 삶의 지경을 무제한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행복입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 제 알량한 지식을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 같이 찾아보고 논의해보자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유의할 점이 A에서 출발해 H에서 끝나는 의미도 그렇습니다만 이 컨퍼런스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시작해 휴먼 인텔리전스로 결론 지으려 합니다. 즉 AI가 지배하는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의 위대한 생각과 행동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컨퍼런스의 목적이자 제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The world's largest, most influential technology event. The technology that we build can make a huge impact on people's lives. As those elements change, design changes. In a tech ecosystem, or I think.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CS를 통해 생산적인 영감을 얻고 가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늘 주장하는 얘기입니다만 CS는 나무보다 숲을 보는, 이를테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제품보다 전체 흐름을 조망하고 통찰하는 관점이 요구됩니다. This
business, service, and process will be connected to a cloud of smart products and 특히 2017년 50주년을 기점으로 CES는 글로벌 시장과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인 흐름을 짚어낼 수 있는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생생한 비즈니스 현장 학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는 CES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거대한 시장과 기회를 탐색하고 또 현재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촬영부터 편집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CES 리뷰 영상을 제작합니다만 리뷰 영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보이지 않는 개념과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리뷰 영상은 창업자, 기업, 경영자들에게는 시대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또 시장을 개척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며 정치인, 행정가들에게는 국가 공동체를 이끄는 데 필요한 거대 담론부터 크고 작은 아젠다를 추출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할 것이며 교육자들에게는 미래 시대를 살아갈 후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원재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맞닥뜨려야 할 미래 시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양육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구촌을 고통과 혼란에 빠뜨린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는 철기 문명을 더 빨리 퇴행시키고 디지털 문명의 발달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변화의 가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인류가 탄생한 이래 역사상 가장 큰 문명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철기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거대한 인류 역사의 이전. 그 이전 과정에서 시대 흐름을 선도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와 과실이 주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해왔습니다만 CES는 지상 최고의 현장 MBA 코스입니다. 기업 경자들이나 스타트업 CEO,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비즈니스를 배우고 체험하기에 CES보다 더 좋은 학습장은 아마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CES 전시장 전체가 캠퍼스라면 그 안에는 학교 교육기관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각 분야 전문가 스승들이 수천 명 이상 존재하고 또 이론이나 연습이 아닌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최신 교보제인 세상에 막 태어난 제품과 기술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배우려면 마켓을 알아야 하는데 CES에는 마켓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3P, Place, People, Product가 완벽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인류 역사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최상의 플레이어들로 꽉 찬 전시장이라는 공간. 거기에 종사하는 최고 수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개발한 최첨단 제품 기술이 절비하다면 그곳은 지상 최고의 마켓이자 최상의 배움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메인 전시장인 LBCC 중앙홀 남쪽 끝부분의 전시장을 꾸민 인텔이나 퀄컴 부스는 MBA 코스의 꽃이요 오리엔테이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텔, 퀄컴 부스를 세밀하게 관찰하면 기술과 제품의 큰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데요. CS에서 가장 핫하게 다뤄진 AI, 자율주행, IoT, 드론, 5G, AR, VR, 로봇, 스마트 시티 등 소비자 기술이나 대부분의 ICT 기술 관련 토픽들에 대해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산나라의 지형지물을 한눈에 살펴보듯이 말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월드클래스 기업들 부스는 가장 인기 있는 학습장 중 하나입니다. 이들 유명 기업들은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제품과 기술을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월적인 브랜드 파워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랄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에 그럴 수 있겠죠. 월드클래스 기업들 전시 부스는 후바의 투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자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경영자들은 제품과 기술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분석합니다. 월드클래스 기업들의 부스에서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후바의 투자들과 경쟁사의 CEO나 시장 조사 담당 직원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는 자본력이 결정합니다. 월드클래스 기업 부스에서는 아이디어를 얻기보다 자본의 힘이 어떤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고 브랜드 파워는 자본력에서 창출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월드클래스 기업 부스를 학습할 때는 제품과 기술이 개발된 과정에서 투입된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상용화될 때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 등 자본의 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거대 기업들이 모인 LBCC 센트럴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유레카 파크에서도 배울 게 많습니다. 이곳은 스타트업 CEO나 예비 창업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학습장이지요. 스타트업 부스에서는 창업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에게 창업 과정과 제품과 기술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 CEO나 예비 창업자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 학습장입니다. 저희 제품을 선보이는 기회도 됐었지만 그분들의 비즈니스와 아이디어들을 같이 융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창업자들은 매우 열정적이라 그 어떤 얘기도 다 들려줍니다. 창업하게 된 히스토리와 제품과 기술이 나오기까지의 스토리를 듣게 되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난 조그만 생명체가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지 그 지혜와 경험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자나 애널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후일,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으로 클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아낸다고 생각하면 창업자를 대하는 태도나 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CES 전시장에는 4,500개의 기업이 수만 개의 제품과 기술을 전시해 놓았으니 수만 개의 히스토리와 스토리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만약 하나의 제품을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설정한다면 CES에서 학습할 거리는 수만 가지나 되는 것이죠. 따라서 CES를 MBA 코스로 생각하면 공식 전시 기간 4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쉬지 않고 돌아다니다 해도 학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겨우 3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특설 무대에서 진행하는 키노트와 컨퍼런스는 빼먹을 수 없는 특별 강의입니다. 키노트나 컨퍼런스에서는 디테일한 내용보다 큰 그림, 빅픽처나 메가 트렌드를 잡아내는 데 집중한다면 매우 수준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CES MBA 코스를 학습했으면 스스로 과제를 던지고 해결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규모의 비즈니스 말입니다. CES 얻은 가치를 토대로 10억, 100억, 아니면 1000억, 1조 원짜리 비즈니스를 실제로 만들어 본다면 CES는 훨씬 더 흥미롭고 생산적인 학습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앵콜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여기 앉으신 분이 좀 제가 부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게 방금 보신 거는 2019년에 만든 거고, 그 앞에 만든 건 이제 올해 만드는 건데요. 제가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만들었습니다.
제 인건비를 감안해서 제가 이번에 한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는데 3개월 정도를 준비했는데 인건비 반을 계산하면 오늘 이 자리의 원가는 약 한 3, 4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오늘 수입이 없습니다. 제가 오라고 그러니까 몇 분들한테 카톡을 드리니까 바쁘시되는 거야 다. 바쁘시겠죠? 네. 제가 이제 이따가 이 안에 설명이 됩니다만 모든 비즈니스는 시간, 공간의 그 점유, 시공간을 점유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 시간을 점유했습니다. 즉 인생을 오늘 3시간 뺏겠습니다. 여기에 와주신 분들이 오늘 약 한 원가가 한 30만 원 정도 든 자리입니다. 오늘 저희 직원들 임금만 빼고 이거 빌리고 제 임금비만 계산해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30만 원치를 가져가시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어떻게 오셨든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가시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 강연이 아마 지난번에 이제 이거 앵콜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3살짜리 어린이도 와 있고 지난번에 제 강연을 들었던 어떤 그 어머니는 또 초등학생 아들을 둘을 데리고 왔고 또 여기는 또 메이저 언론사의 대표님도 오셨고 또 정치인도 오셨고 또 교수님도 오셨고 정말 다양하게 오셨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 월드 클래스 수준의 컨퍼런스에 이렇게 다양한 아마 쉽게 말하면 참석자들이 있는 그런 컨퍼런스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키워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머리를 빌려서 지금까지 제가 18년 동안 CS를 보고 또 25년 동안 테란밸리 벤처 1세대로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본 기술의 세계를 제 현미경과 제 망원경으로 본 것들을 정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잘 드시기 쉽게 여러분들이 오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CES라고 하는 그 세계의 영어 그 스펠로 된 머리 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세 단어로 이 세상을 통찰하는 그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CES라는 3가지 영어 단어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이 사전 홍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기술자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학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제 스스로가 지었습니다. 잡사라고. 그래서 스티브 잡사입니다. 제 별명이. 박사도 아니고 그랬어요. 잡다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모든 기술들이 지금 이제 챗 GPT가 나와서 지금 아주 이제 혼란스러운데 그 얘기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그 기술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가, 환율, 물가, 주택, 아파트 가격, 여러분들이 오신 것, 이게 뭐인가? 모든 것은 수치나 모든 것의 결과물은 인간의 생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기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나 음악만 창작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다 사람들 머리에 나왔습니다. 단 그 사람이 왜 그 기술을 개발했는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통찰의 키워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보는 그런 우리가 통찰의 키워드로 보는 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본질을 봐낼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주 편안하게 보입니다. 복잡하게 보이지 않고 그 챗GPT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자율사물 기술도 마찬가지고 또 혹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술적 지표란 말 쓰는데 그건 만들어낸 말이고요. 전부 다 인간들의 생각의 움직임이니까요. 그 인간의 움직임의 생각만 잡아내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건요. 다음에 영상을 준비한 건 CES를 통틀어서 제가 6글자 CES라는 단어 6개로 다 함축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준비가 됐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CES는 우리에게 매년 과제를 던져줍니다. CES의 영어 머리 글자를 따서 정리해보면 change, 변화를 읽어내고 exploration, 탐구해 solution,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 라스베가스의 명소 중 하나인 레드락 캐년 국립공원입니다. 이 거대한 바위산의 정상은 약 2,500m인데요. 이곳은 6억년 전에는 바다 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층이 융기되는 등 수억 년 동안 지질 변화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철기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마치 바다 아래 부분이 이렇게 산이 된 것처럼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인류 문명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Our full attention, everything we've got. Giants are going to walk the earth once more, and we're going to live through that, maybe. He thinks that the world will be controlled by whoever produces the most functional AI system the fastest, because there'll be a first mover advantage. While ensuring the land is cared for the next year and the next generation. And we have many, many more examples of how our technology accelerates the work farmers are doing. At the same time, the first time I operated the Seed Spray Ultimate was extremely exciting. I was sitting on that machine and it's only spraying where it needs to spray. You'd be amazed at what it detects. It could be the smallest twig of grass that it will detect and spray. Leisure boats. It's designed to help boaters overcome the many challenges of piloting a boat. That's empowering everyone in the mission to protect the planet. 2050. So, at HMS, To support a campaign called the Human Security for All campaign. By building a sustainable ocean energy ecosystem. And climate change action, as we recently announced. Technology and innovation, connected devices in use, and there are connected cars, but beyond that. If SJH shared
Samsung is pivoting to focus more on the connected experience, like HCA, and adapting standards from CSA. That's why we are building the hydrogen value chain to efficiently convert and transport energy carbon-free. Offshore wind farms, for example, are much freer from restrictions than onshore wind farms. And we project this number to grow to 230 gigawatts by 2030. That was over 10 years ago, and really, it was just getting started. Today, with inflation. I am your ultimate companion. This is how we reimagine tomorr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support people, not replace them. And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talk about our digital future. 여러분들 뭐 충분히 다 알아보셨죠? 뭐 영어는 이 정도 다 아시니까요. 제가요, 만약에 그 1타 강사라고 그러면 제가 아마 연봉을 아마 1조 원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지금까지 CS의 현재까지 2023년까지의 모든 키워드를 다 정리해 드렸는데요. 혹시 주식을 투자하실 분들은 이 키워드를 보고 사시면 10년 뒤에 100배로 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 일체. 자, 지금 이제 제가 이 요약을 하면서 이게 chaos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C. 제가 전부 다 CES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벌써 알아듣시는 분들은 아마 통찰의 세계를 아마 맛을 보실 텐데요. CS 기간 동안 가장 핫한 이슈는 CS 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챗 GPT 바깥에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벌써 몇 개월쯤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이제 이 AI라는 게 제가 시간이 지금 3시간밖에 허락이 안 돼서 어제 제가 한 2시까지 작업을 했는데요. 다 작업을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주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영상 시간만 2시간 20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분을 뺐습니다. 스킵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미 AI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죠. 제가 2015년부터 제가 영상으로 기록했었는데요. 그건 다 뺐습니다. 그게 지금 파온 게 아니라 계속 왔죠.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우 지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지금은 아주 케이아스는 우리가 천지 창조 전에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혼란입니다. 그렇죠? 망하는 게 아니라 막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리가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강도를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면 몇 도 정도의 지진을 느끼시는지. 저는 지금 역사상 인류 역사가 뭐 40~50만 년 전에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부터 계산하더라도 40~50만 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지금 가장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죠, 그죠? 가장 큰 지진이 몇 번 일어났었죠. 1990년대 후반에. 제가 이제 1997년에 제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인터넷 신문을 제가 참가하러 나왔었는데 그때 인터넷이라는 지진이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냈을 때 지진이 왔었고, 지금 이제 큰 지진이 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지진은 가장 큰데 못 느낀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evolution이라는 말 썼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들, 자율주행이나 저는 자율사물이라고 합니다. autonomous things라고 그러는데 모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메타버스, 뭐 이런 기술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 통신 이런 것들 모든 기술들이 계속 지금 발전되고 있다.
지금 계속 진전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은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Sustainability.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이번 그 CES나 최근에 몇 년 동안의 모든 컨퍼런스들이 전 세계 모든 컨퍼런스, 그 대통령이 모이든 누가 모이든 재벌 회장들이 모이든 모든 것의 모임의 결론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속 가능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지금 60년대 전후생들이 많이 계신데 60년대 전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생에 단 한 번의 생에서 원시 시대부터 최첨단 시대를 경험한 유일한 인류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300년 뒤에 역사의 학자들이 세계사를 기록할 때 2000년에 그때부터 약 한 몇십 년 동안 그 벌어진 그때 변화와 이런 것들을 포커싱할 때 대표적인 국가로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인류의 생애 최초로 유일하게 최첨단 원시시대부터 최첨단까지 근무한 그 세대로 60년대 전후생들을 기록할 겁니다. 저도 꽝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우리 그때 이제 태어나서 제가 이제 흙을 집어먹었고요. 우리가 수렵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메뚜기 잡고 개구리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집 생활을 했죠. 채집 생활. 가서 이렇게 풀뿌리 다 뜯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진짜 완전 원시적인 화장실에 아무데나 그냥 싸면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저는 대한민국의 평균인인데요. 제가 올해 이제 환갑인데 제가 평균인인데 제가 지금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 촌놈이. 그러니까 제가 평균인 대한민국인이 그 시골의 원시 시대에 살다가 지금 최첨단의 걸 매일 보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보다 비행기를 더 많이 타고 다니면서 맨날 저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나중에 아마 그 한 몇백 년 뒤에 제 두뇌 회고를 꺼내서 아마 크로마뇽이처럼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살았대 이렇게 기록할지도 모르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상당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들 최소한 지금 한 40만쯤 이전의 그 나이 지금부터 태어나신 분 중에 한 1980년대생 이후부터는 남은 생애를 이렇게 우리는 에스컬레이팅을 타고 가는데 지금부터는 추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약 한 4, 5년 동안에 계속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술을 갖고 이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이 공간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보존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유명한 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떠드는데 마지막이 서스테이너빌리티로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그 이야기해드린 뭐 커넥션, 에너지, 소프트웨어는 이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이쪽 커넥션은 이미 오랫동안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그것도 빼버렸는데 2008년도에 빌 게이츠가 마지막으로 키노트를 CES에서 하면서 그때 이제 커넥티드 월드란 말을 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썼는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기기들을 다 커넥티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최근에 뭐 커넥티드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건 발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서바이벌, 생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제 그렇죠? 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그런 기기나 기술들이 다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그럼 뭘 추구할 거냐?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지속 가능성의 동력이 뭐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겁니다. 에너지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물론 소프트웨어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챗GPT가 나오니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다 집어먹는 거죠. 소프트웨어. 자, 이 얘기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특히 sustainability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이 높일 것이냐. 제가 또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요. 또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이 참 좋은 제게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기 요 근처에 조그만 그 부지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오늘 정말 이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왜 이런 걸 하냐.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뭐 티켓 팔아먹는 분인지 오해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뭐냐면 CES라고 하는 이 디지털 시대 정신이 뭐냐면 C, contribution, 기여하고 그 다음 E, alignment, 계몽하고 S, share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가치를. 이제는 뭐냐면 내가 뭘 get하는 게 아니라 share해야 됩니다. 이게. 그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온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년대 전후생들 전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내게 복을 준 그 복을 타고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지속 가능성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도록 내 것을 가치를 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왜 이걸 하냐? 저는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오래전부터 실천해 왔습니다. 기여, 계몽, 공유. 그래서 이번 CS가 전부 그런 겁니다. 기업들이 삼성의 LG 무슨 모든 기업들이 나 이렇게 기여할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SK 이제는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액션 투게더 뭐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건 뭐야? 계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좋은 걸 나눠 가집시다. 그래서 뭐 나눠주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 걸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올 가을쯤 되면 그게 이제 그 조만한 그 이게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논의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계몽하고 하는 그런 공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오셔서 같이 그런 대화를 하시고 그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이 시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왜? 정치인들은 잘 못 알아먹으니까 또 CES입니다. C. 시티즌들, 시민들을 enlight, 계몽해서 또 스마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야지 이 사회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치인들 오늘 몇 분들 오시기로 하셨는데 또 안 와요. 바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맨날 싸우느라고 바빠. 맨날 싸움질 하니까 머리 뭐 들어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힘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인데요. 이제 여기 교수님이 한번 오셨는데 1월 2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제 강연을 들었던 학생 혹시 와 있습니까? 저기 한 분 오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 1월 2일 날 대학생들이 그때 이제 교수님이 한국에 50명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1월 2일 날 그 하기 전에 제가 그 모 호텔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저한테. CES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대표로 여기를 보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3, 40년 뒤를 준비하는 매우 국가의 중대한 그런 비밀을 다루는 정보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스파이라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모든 것들을 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대한민국을 이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봐라. 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시장에서 그런 학생들을 만났는데 학생들이 볼 때만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왔는데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고 자기가 정말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CS를 볼 때는 C, 커스터머죠. 고객의 입장에서, 그죠? 하나는 E, 에디트, 저처럼 이제 전문 프로페셔널 기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S, 스파이. 그 스파이는 뭡니까? 정말 국가의 미래를 한번 준비해보라. 가서 조사해와라.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직장에 근무할 때, 그 예전에는 뭐 그 기업의 기밀을 어떻게 알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가서 다 보고 그렸어요. 그려갖고 그거 갖고 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도 있죠, 그죠? 녹음도 할 수 있죠, 찍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정말 이런 데도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때 과연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나는 정말 이제 이만큼 먹고 살았으니까 나도 이제는 정말 기여하고 계몽하고 공유하는 곳에 나가야지.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까? 야, 우리 애들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데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떤 관점에서 그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럼 이렇게 빠른 변화의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경험은 별 쓸모가 없으니, 그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뭘 집중적으로 보게 하고 가르쳐야 될 건가? 예를 들어서 좀 이제 부모님들이 오셨으니까 뭐 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갑자기 이민을 갔어요. 2008년도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라스베가스로 이민을 갔어요. 물론 내가 이제 뭐 제 일이기도 합니다. 일이 있어서기도 합니다만 이제 뉴욕이나 또 LA나 얼바인에 사는 분들이 왜 거기 라스베가스 가냐? 그 학교 있는지 알아봐라. 학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저도 놀라서 학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 현지인 사람들이 여기 200만 명이 사는데 왜 학교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내밖에 안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에 간 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애들이 이제 어린 애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얘들이 여기 와서 그냥 풀어놓고 저걸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가서 그 다음에 2009년 CS부터 제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 에이빙이라는 회사가 꽤 유명합니다. 그쪽에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거기서는 정말 톱 티어 미디어 수준입니다. 우리가 알아주는데 거기서는 그 매니저가 자기 에이빙을 잘하니까 저 아이들 그 파운더 아들이니까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6학년 7학년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공식적으로 프레스 카드를 받아가지고 CS를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매년. 그리고 다른 제도 많이 갔는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행히 경험이 돼서 그런지 아이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정말 어떤 부분은 뛰어나고요. 물론 아주 나쁜 것도 있지만 미국식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뭐 정말 좋은 회사에 가서 그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땐 90%가 아마 그런 그 부모의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런 환경에서 막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음에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 나누시죠.